첫 번째 시간에는 을사가 갖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 을사가 와서 내 팔자에, 내 그 운명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이거를 한번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팔자는 연월일시 내기둥 8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만 가지고 뭔가의 희기를, 기륭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단초나 실마리를 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팔자를 보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주변 분들 거를 이렇게 좀 봐주시겠다든지 하면은 좀 부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데, 서울은 논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의선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 지금 황금 들녘이 한창입니다. 불과 갑진년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을사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팔자의 배열은 순서를 이렇게 막론하고 이렇게 연월일시,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만, 가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특히 그 유년이라고 하는 이 세운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갑진을 거쳐서 을사를 가고 을사를 거쳐서 병호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진의 계묘의 이민에 있었던 내생의 에너지들이 축적되고 집약되고 모아져 가지고 오늘 내일 을사에 반응을 하고, 또 그게 또 다른 병호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을 딱딱 끊어서 보시는 건 아니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문득 가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자의 권학문에 보면 말미에 어떤 말이 있냐면,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개전 오엽은 이추성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봄 연못 옆에 풀의 봄꿈이 미처 깨지도 않았는데 섬돌 옆에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년들의 어떤 그 말과 글, 이런 부분들이 그 백대에 이어져 가면서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리를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깊어가는 가을에도 한번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인터넷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의미는 무리, 금일 불학이 유 내일. 오늘 공부를 안 했는데 안 하고서 내일이 온다고 얘기하지 말고, 금년 불학이 유 내년. 올해 공부를 안 했는데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1월은 흘러가는 거. 1월 서이고 셋이 불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호 노이라. 오호라 늙었구나. 시서지 시수지 건이라.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소년인 황난성이요 일초광은 불광영이라 해놓고 미각지당 춘초몽이요 이렇게 그쵸? 개전 오엽은 이추성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내일을 분명히 궁금해하지만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채워야 될 것, 챙겨봐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거를 뒤로 물리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이제 같이 우리가 균형을 갖추자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을은 천간으로는 두 번째 글자고요. 산은 여섯 번째 글자가 돼서 조합이 되는 60갑자 중에 갑진순의 42번째, 갑진순의 두 번째 전체로 보면 42번째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의, 크게는 우주의, 또 인생의 어떤 순환 법칙, 변화 법칙을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이거를 뭔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까? 자세히 뭔가 알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먼저 앞서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하나로 이렇게 의미를 담았어요. 이거를 천수상한다. 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런 기미나 느낌이나 징조나 심볼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로도 잡아내고 괴로도 잡아내고 여러 가지 방식이 많았는데 이 명리에서는 10천간 12지지 22글자로 그거를 뭘 했느냐? 취상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나의 8글자의 내 모습은 자연의 한 일부로서 이런 변화의 한 어떤 부분으로서 그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의 출발점인 이런 상의 의미를 내가 파악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나 자신을 되돌아서 잘 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의 의미가 뭐고 을사의 의미가 뭐고 을은 천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간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이라 얘기하고 산은 땅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도 갑에서 개까지의 음양의 변화, 오행의 변화가 있고 지지도 음양의 변화, 오행의 변화가 있습니다. 천간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을 하고 지지는 시간의 그 의미를 담는 공간적인, 공간의 그러한 어떤 그 터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의미가 지지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싹을, 그 안에 어떤 그 기미를, 뭔가 그 태도를,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장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장간에는 사회 지장간에는 이렇게 무경 병이라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상을 볼 때는 그냥 글자 자체의 의미로 볼 수 있죠. 새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갑은 밑에서 위로 수직 운동을 하죠. 즉 뿌리에서 뭔가의 출발점으로 생의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 뭔가 시작을 하고 근원을 이루고 출발을 이루고 솟아나고 하는 에너지가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은 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씨앗이 껍질을 뚫고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미. 이게 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간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간지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갑의 의는 출발하고 시작하고 기존의 관행을 깨고 뭔가 스타트하고 1등 되고 올라가고 머리 되고 장 되고 이러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장남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렇게 갑이 올라왔으면 그 올라온 존재의 모습만 가지고는 변화의 전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초목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꽃과 나무와 꽃으로 열매로 피우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그 씨앗을 수렴을 해가지고 겨울에 준비를 해서 또 다른 또 다른 봄을 생명을 시작을 하고 이게 순환의 법칙인 거예요. 이건 영원불멸입니다. 이게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질 않아요. 단지 우리는
인생에서는 봄, 여름, 지금 겨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겨울의 모습을 인지를 하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있다라고는 아는데 우리 삶의 순환 사이클 사이에서는 이게 딱 그 블랙 링크입니다. 미싱 링크.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에서 해가 떠가지고 오에서 확 존재를 드러내고 술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래서 생광묘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을은 이게 이제 삼명통해 같은 데서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존재 모습을 을로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펼치고 확산하고 퍼뜨리고 교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뭐냐? 결국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결실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싹의 단계에서 이렇게 꽃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을의 모습을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곡. 이거를 갑을 직이다 얘기를 하고. 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칡넝쿨, 뭐 등나무 넝쿨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장벽이 있으면 그거를 타고 넘어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을이 있으면 내가 일간으로 있던 어떤 글자가 있든지 간에 부드럽고 교유에 능하며 처세에 상대방을 이렇게 잘 휘감고 넘어가는 이런 성향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등나개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결국은 이걸 생명을 퍼뜨리고 확산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면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이 새의 의리가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창공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을이 달려면 새를 상징하는 것이 소식을 얘기를 하죠. 소식. 그리고 바람, 가늘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거, 아름다운 거, 화초, 난초 이런 부분들이 다 을의 물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사를 보고 있다. 사를. 그럼 사라고 하는 거는 천간으로는 본래 병화의 모습인데, 그렇죠? 사중의 병화가 주장을 하니까 병화의 모습인데 떨어져 있는 지지 자리는 자축, 인묘, 진사, 양음 하니까 음의 자리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하고 병호는 음양이 각각 달리 붙어요. 드러나 있는 모습하고 안에 실제 주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화는 화니까 문명이고 광명이고 밝음이고 색채고 영상이고 홍보고 아름다움이고 시장이고 번화가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을이 이런 사를 띠고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을의 모습이 천간의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을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을이 하나의 간지로 붙을 때는 해묘미 사유축이 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을미로 붙고 을사, 을유, 을축으로 붙고 그렇죠? 다르게는 못 붙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을사로 붙었어요. 그러면 이 을이 사를 봤는데 생극의 입장으로는 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치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육식간지는 천간 지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간이 지지를 생하거나 천간이 지지를 극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극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생하거나 천간 지지가 기운이 동일하거나 이게 딱 정확하게 12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사물의 변화라고 하는 건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화운동이에요. 수화운동.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분열의 팽창의 극이기 때문에 어떤 기의 모습인 거고 이런 기가 뭉쳐지고 응집이 되면 마치 물이 분산이 되면 기화가 돼서 이렇게 형이 없는 형체가 되고 수증기가 모아지면 어때요? 물로 이렇게 화현되듯이 그런 수화의 운동 작용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에서 가는 거를 변희라고 얘기를 하고 화에서 수로 오는 거를 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역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모습이 이렇게 가는 게 변이고 이렇게 가는 게 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 자 청간의 모습하고 지지의 모습이 자 예를 들어서 을묘로 놓거나 을미로 보거나 을해로 놓이면 을목이 지지의 을미의 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묘목의 걸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중 임수의 생을 받고 해중 간목의 근을 가지고 있고 다 을목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죠. 있는데 이렇게 을사로 오면 을목이 어떻습니까? 네, 이거를 허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청간은 무형의 기의 자리고 사념의 이념의 이러한 기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이 올라온 거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의미로 보면 청간이 지지를 아주 강하게 생각합니다. 즉 을사라고 하는 간지는 겉의 표면의 모습은 표상적인 모습은 을목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에너지의 쏠림은 어디에 방점이 있다? 사화에. 왜? 을사를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중심으로. 뭐 을해다 그러면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목 중심으로 에너지가 뭉치는데 을사는 사중심으로 뭉치기가 쉽다. 그럼 을의 존재나 을의 역할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러니까 똑같은 을사는 자체를 보면 이거를 음양이 다르게 생을 하니까 그렇죠? 음양이 다르게 생을 하니까 을 기준으로 보면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되고 12운성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욕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사를 생하는데 그런 에너지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팔자에서 을사를 받아들일 때 이 사화를 내가 꼭 써야 되는 팔자에 필요한 구조라고 하면 그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내 이미 자체에서도 화기가 강해가지고 화기가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불 위에 올라있는 풀섭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을목은 사화로 설이나 생되기 바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불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을사를 잘 쓰려면 지지의 원국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목이 지지 기반을 해줘야 돼요. 을목이 불탄다라는 거는 그 전에 갑오도 이게 생을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을사보다는 갑오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을을 내리면 묘인데 묘도 지지에서는 목생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갑이 내려오면 인인데 목생화를 하죠. 목생화를 하는데 이 목은 갑오는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분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인 거죠. 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재가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정신과 영혼이 재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을사는 비교적 덜할 수 있지만 원국의 기세와 이렇게 합세를 하면 을목도 또한 뭐가 될 수가 있다? 분목이 될 수가 있다. 을목이 화려함을 드러내죠. 꽃뱀이네? 꽃뱀이네? 화사죠, 화사. 그러니까 화유화사, 화원을 논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뱀의 형상인 거예요. 사화 입장에서 보면 뱀이 새를 물고 있는 거지. 네. 또 천간에서 지지 입장으로 보면 이게 목화통명인 거예요. 병화를 을목이 지지에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정묘로밖에 못 써. 정묘는 음화란 말이에요. 달맞이 꽃이고 야화란 말이에요. 다른 주에서로만 병화를 써요, 쓰려면. 근데 지지로 쓸 때는 병화 상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이 청간이 이 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명, 밝음에 통했다라는 거죠. 그 재능과 지혜와 총명과 그 재주가 아주 밝음에 통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간이 상관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속성이나 기질들이 아주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능이나 체능이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거나 창조이거나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때요?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의 모습은 이 과정으로 보면 그렇죠? 과정으로 보면 진년, 갑진년까지 인묘진을 마무리하죠. 인묘진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목운동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자진을 마무리합니다. 신자진. 저 병신년에서부터 시작됐던 에너지 운동성을 진년에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고 인묘진의 그런 목의 운동성을 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고 이 사에서는 사오미를 열어가요. 사오미를 시작을 한다. 즉 사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지, 왕지, 묘지 중에 생지가 되는 겁니다. 생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터예요. 무버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또 사유축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사유축의 시작점. 즉 사중에는 인신사에는 다 토도 있고 다 어떤 그 형작용도 하고 이런데 다 인신사에 토가 있어요. 토가 있는데 사중에 들어있는 경금이나 병화나 이렇게 무토는 자체 내에서 사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강하게. 예를 들면 사화를 대입을 해보면 이 무토는 걸록이 되고 경금은 장생이 되고 그렇죠? 병화는 걸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사중에 있는 지장간 생지에 들어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강한 에너지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인중에 들어있고 해중이나 신중에 있는 무토나 나머지 글자들은 서로 극이나 설의 에너지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중에 있는 이 사화의 동태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사화는 사중의 경금은 일간하고는 명암합을 합니다. 명암합. 자연에서는 진월까지 이렇게 모내기가 올라왔으면 뭔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수정이 시작돼서 벌과 나비 꽃이 벌과 나비의 매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막 하려고 하는 게 한 모습이 뭐냐? 을경합인 거예요. 을경합이 진사에서도 이루어지고 미신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진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좀 어렵죠.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아니 뭐 운세는 내가 봐도 되지 뭐 이런 거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2년 되셨으니까 조금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신에서는 열매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도 을경합이 있잖아요. 여기는 열매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무토라고 하는 땅 위에서 을경합을 해서 병화가 어때요? 그 열매를 막 키워나가는 거야. 팽창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한명통에서는 대역이다 그랬어요. 대역. 큰 스테이션, 빅 스테이션. 요즘 말하면 번화가, 시장. 그러니까 뭔가 교류나 교차나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막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화는 지지로 6번째에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게 다 동양 학문이 연결이 되거든요. 주역에서도 이 12달을 12벽궤에다 해가지고 곤봉, 림태, 장쾌, 건구, 돈비, 관박 해가지고 12달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사화에는 육양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육양. 반대진 해수는 유금지. 그래서 이 사화의 상징을 중천 건괴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수의 상징을 곤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의미는 뭐예요? 다 양이 꽉 위아래로 차가지고 더 이상 감추어지는 거 없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광명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양의 상이고 하늘의 상이고 옛날로 말하면 그게 군주의 상이고 천자의 상이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상이고 뭐 남편의 상이고 이랬다라는 거죠. 높고 크고 빛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사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에는 그만큼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들이 다 발현이 돼서 드러나는데 이게 을목의 생을 받아서 그 진도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원사이드하게 더 쏠리기가 쉬울 수 있는 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화는 역마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역마. 그래서 임묘진 신자진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열어가려고 한다. 여름을 열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운을 볼 때는 과거 3년, 앞으로 3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합해서 7년은. 그러니까 임묘진 3년 보고 앞으로 사오미 3년을 보는데 그러면 이 을사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식간지가 다 구성의 메커니즘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을사 같은 경우는 인묘를 공망을 하기 때문에 을사 자체로만 보면 사화를 생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한 거야. 훅 어때요? 사화한테 쏠려가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욕이라고 하는 거는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폐지의 모습은 뭐냐면 스타트의 모습은 아주 빠른데 빛과 같이 빠른데 어때요? 그 항상성이나 일관성이나 지속력을 유지하기는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폐지야. 제가 산책하는 코스에 보면 이팝나무를 이렇게 우리나라 토종 가로수거든요. 강남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뜬금없이 10월에 이팝나무 꽃송이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 게 욕패예요. 욕패. 예. 왜냐하면 앞으로 겨울 되는데 뭔가 내가 생의가 있어가지고 뭔가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한 때는 아닌 거야. 겨울에 어때요? 그냥 사그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그게 욕패예요. 욕패. 여기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게 폐지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목욕지니까 아직 생욕대록 이렇게 가니까 금방 깐난쟁이가 태어나가지고 씻기워진 이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액티브해 보이고 이렇게 확산적이 돼 보이고 이렇지만 실제 지속력을 갖기는 상당히 즉 외화 내빈에 빠질 수가 있다. 을목은 보통 천간은 조습을 봅니다. 조와 습을 보는데 이렇게 을목은 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이 돼야 우리가 습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마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곰팡이가 습하니까 어때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건조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뭔가 생명이 발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려면 습해야 돼. 이런 습한 사람들은 어때요? 습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달라붙어. 잘 달라붙어. 막 쳐내도 그건 뭐 그만큼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건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뭐 깐놈가 간더라. 너 아니면 내가 어디 못 먹고 사냐. 이런 거. 자기만 손해지 요즘 같은 때. 좀 안 입고 치사한 거 있어도 달라붙어야지 엉키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뭐 드렁치기 얽혀진 덧다리 이래야 되는 게 사실은 어때요? 세상에 생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은 안 되지. 그게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사화는 이렇게 차갑고 더운 기운으로 따지면
난한 기운입니다. 난한 기운. 난한 기운. 난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한하고 건조한 거에 비해 따뜻하니까 그거 자체도 어때요? 자체도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리고 이 사화의 모습은 방위로 보면 지지의 팔방위로 놓고 보면 이렇게 건감간진 손리 곤태 가지고 건방에서 건감간진 손리 곤태에서 요 손방을 뜻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교차해서 보면 상이 점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때죠. 이런 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교류나 어떤 왕래나 어떤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들이 이 어떤 꿀을 찾아서 이렇게 수정을 찾아서 막 움직이듯이. 그럼 이런 게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겠지. 아니, 이건 그냥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이나 뭔가 가을 이럴 때는 응축하고 수렴하고 어둡고 은폐하고 그게 겨울의 모습이죠. 다 모든 만물들이 겨울에는 그러한 수축 운동을 하는데 사람만 불 밝히고 욕구 충족의 존재이니까 거슬리는 거지 원래 자연의 모습은 그렇게 귀장되고 귀숙되고 수렴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도 사화의 시기가 되면 모든 걸 다 드러낸단 말이죠. 을사는 각각의 사회 현상적으로도 요게 이러한 그 상황을 또 그리고 난습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뭔가의 그러한 어떤 접점, 발생, 연관, 연계, 확장, 확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밝음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가 될 거다. 크게 보면. 왜냐하면 을사라는 거는 내년에 365일 동안은 전 지구적으로 이 에너지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서양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다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60년에 한 번은 을사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내가 사람한테 가져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나 자신 자체도 을사의 작용력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다. 개해년부터 보면 그러니까 그 기해년부터 보면 해자, 축, 인묘진,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그러니까 해수, 자수, 축주잉해수, 금생수,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임수, 이민년의 임수, 천간에 있는 계묘년의 계수, 작년에 갑진년의 진중의 계수.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었어요? 토, 금, 수, 목이 각각의 연관을 했지만 수기운들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을사년은 수기가 싹 사라집니다. 천간지지가. 그러면 어디에 뭐가 강점이 있냐면 내 팔자 내에서 수기가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잘 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수기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육식갑자의 연결고리를 보면 요 텀이 가장 깁니다. 6년이 가는데. 그러니까 꼭 화를 써야 되는 사람은 자꾸 뭔가 될 듯 하면서 어그러지고 뒷다리 걸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여하이 우리가 이런 명리 공부를 하고 운을 잘 쓴다라는 거는 이걸 내가 여하이 내가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거죠. 명리의 근본 발생 목적은 뭐냐면 필흉 추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륭화복이 있는데 그렇죠? 길과 복은 내가 추구하려고 하고 흉과 그 재화는 내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도록 나한테
좋은 운만 있거나 해피하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아예 내가 운을 못 쓰거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나 등급은 있겠지만 어우러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내가 물러설 때 진퇴를 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늠을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내년 운을 보는 단기 일기예보, 3년은 그 뒤에 운을 보면 중장기 일기예보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내일 비가 오고 폭풍은 태풍이 분다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비를 하겠죠, 그렇죠?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산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일정을 아예 미루든지, 그렇죠? 또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때요? 더 욕심을 부리는 거지. 뭐 높은 데까지 산에도 한번 도전도 해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근데 일단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무신이 들어오기까지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수가 딱 정관되지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렇죠? 오히려 을사 같은 경우는 목생화에 의해 가지고 화기가 더 강해지는 모습인 거고, 그렇죠? 강해지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사오미까지의 3년 동안을 그러면 을사가 을의 모습이 사화로 집중이 되는데 사화가 나한테 십성으로 무엇으로 작용할 거냐라는 거는 일간 대비로 다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불리를 가지고 나의 스탠스를 취하면 되겠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사화는 지지의 삼합운동 중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입니다. 원국에 있는 글자랑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원래 사가 지지 중에서 비슷한 동물이 용이거든. 사화하고 용이거든. 근데 사화를 이걸 변생용이라고 얘기를 해. 자, 삼합을 보세요.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 자, 생지는 왕지를 다 생하게끔 돼 있어요. 인목, 화를 생하죠. 해수, 묘목을 생하죠. 신금, 자수를 생하죠. 근데 사유축은 사유를 생해요? 생해요? 이거 원래 오행으로는 극하잖아. 생해요? 생하신다고 봅니까? 이게 그래서 오묘한 거예요. 사화가 그래서 변태동물이고 혓바닥이 2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에너지상으로는 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화가 올 때는 주변의 상황을 좀 잘 봐야 돼. 금이 많으면, 금이 세력이 있으면 사화는 금을 생합니다. 근데 내 원국에 대운에 화가 있고 화를 생하는 목이 있으면 화를 극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화가 생지면서 인신사회의 생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술축미였잖아요, 그렇죠? 진술축미고 수래년하고 진사년이, 그러니까 진은 지지에서, 그러니까 진토는 비교적 그러니까 술토하고만 반응을 해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작용력이 강하지 않아. 진하고 미하고 진하고 축하고 이런 거 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자의 다른 에너지에 작용하는 거 우선순위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밀린단 말이에요. 작용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진사, 만약에 원국에 수레가 있다든지 하면 각각의 십성이 작용하면서도 랑왕 기운도 있어요. 제가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런 만약에 원국에 수레가 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년까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십성으로 생극작용이나 팔자에 와서 작용하는 거 논외로 별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따로 있어도 되는데 같이 있으면 작용력이 커요. 긴접해 있으면, 밀접해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그 사화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 사화는 생지인데 이 사화가 지지에서 작용하는 거는 인목하고 신금하고 해수하고 이런 에너지가 이건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니까 내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 뭐 사화가 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형충의 합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년의 진토 위주로 썼던 사람보다는 훨씬 액티브하고 드라마틱할 수 있다. 지지의 형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축술미 사명, 인사신 사명, 형을 하나 보면 자묘형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다 생지끼리의 형이고 충이고 합인데 이 형이고 충이고 합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다 무엇을 한다? 팔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팔자를 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같은 에너지끼리 술토 같은 경우는 충을 해서 안에 있는 글자들을 작동시키고 요동시키기도 하고 또 힘없는 약한 글자들을 마무리하고 흔히 인묘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사화는 그렇지 않아요. 인묘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형발이나 충발이나 충동이나 충파나 이런 글자로 그러니까 어떤 그 충돌의 형상, 대치의 형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동 중에 왕래 중에 내 팔자 내에 인신사의가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유념을 할 필요가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차가 와도 들어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신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하고 동시킨다라는 것은 계절에서는 사움이라고 하는 여름을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운동을 아주 강하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티핑 포인트를 갖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 팔자에서는 어때요? 그만큼 아주 그 충돌의 급박한 상황으로 그렇죠?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사화의 동태에 따라서 사유축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오미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라망의 작용을 플러스로 유발하기도 하고 인신사회의 인사신의 사명 운동에도 관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사화가 오면 지지에 이렇게 에너지가 사화로 이렇게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드렸는데 이거는 꼭 뭐 을사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네 글자 지금은 을사년 뭐 운을 한번 추론하는 이런 시간인데 어쨌든 천간에 오는 글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시스템하고 형태하고 지지에 오는 글자들의 반응하는 시스템하고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 지금 을사를 달고 힘없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했단 말이에요. 투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간의 구조에서는 을이 잘 닫히기가 쉬워요. 즉 을이 와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을이 와서 내 원국에 이렇게 경금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거를 그래서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간지지를 보는 기준이 뭐냐? 천간은 본래가 동하는 에너지예요. 지지는
정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반응하는 운의 순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크게 내 명조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세운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내가 주체가 되고 운은 객체가 돼요. 네. 나는 내가 체로서 정한 형태로 있는 거고 이 정한 것을 밖에 운이 와가지고 나를 자극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을 하는데 네 글자, 네 원국에 반응하는 글자에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천간의 을목은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천간의 을목의 표상이, 상징이 나한테 체감이 되는 거. 체감이 되는 거는 묘나, 미나 이러한 진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을목이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묘 중에 묘하고 을은 유전자가 어때?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묘가 나한테 뭘로 십성으로 뭘로 작용하느냐? 어느 위치에서, 연지에서, 월지에서, 일지에서, 시지에서 작용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 중에도 을목이 있고 진 중에도 을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 중에 을목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여기는 그 다음 후순인 거죠. 그러니까 미는 해묘미의 고지, 묘지 이렇게 통칭해서 쓰는데, 어쨌든 이 인묘지는 그래도 진은 바로 그 전에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이 비교적 조금 가세하는 세력이 좀 강하고, 미는 비교적 과거에 먼 옛날 거 이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어쨌든 을목이 천간에 들어오면 반응을 한다. 근데 이런 글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을목은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을목이 그냥 와서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천간은 동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하기 때문에 동한 에너지를 음양으로 맞춰가지고 뭔가를 실체화, 구현화 시키려면 합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천간은 그래서 합을 먼저 중점으로 본다. 합을. 지지는 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는 충을 먼저 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공부의 순서예요. 운을 보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연월일시에 따라서 반응하는 순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시공을 넘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글자들이 합할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먼저 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간이 간목에서부터 개수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글자들이 뭔가 천간에 경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갑을목일간은 경금을 뭘로 써요? 관성으로 쓰겠죠. 병정화일간들은 경금을 재성으로 쓰겠죠. 좋고 나쁘고 길하고 흉하고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그 글자들이 내 팔자에 있는 그 글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투자했는데 실패를 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딱 방점은 내가 을목하고 합하는 글자가 있다. 있으면 그 합에 의해서 그 상이 동합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서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더 그런 체감력이 현상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을목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합할 게 없으면 생극은 팔자에 따라서 요긴하게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와서 극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대방에 있는 에너지들은 서로 그러니까 수극화를 하고 금극 목을 하죠. 이거를 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갑하고 경은 을하고 신는 경이 갑을 볼 때 극을 하면서도 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합이 있어서 병운이 오면 갑기합은 깨집니다. 수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에너지 아닌 거는 그냥 극으로만 본다. 극으로. 그러면 을목이 와서 지금 이렇게 뭔가 원국에 반응하는 거는 경금 다음으로는 이제 기토 같은 경우, 그렇죠? 기토 같은 경우는 극을 합니다. 극을. 그러니까 기토를 극을 하고 천간을 극을 하는데 이를테면 지지로는 해수 같은 경우가 충이 되니까 기해로 놓여 있는 일주. 그러니까 어느 주가 이렇게 경으로 놓여 있거나 기토로 놓여 있거나 반응이 있어요. 합극에 따라서. 근데 기해로 놓여 있으면 천간도 극을 하고 지지도 충을 하니까 기해가 반드시 움직입니다. 일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크게 뭔가 원국에서 반응하는 이런 글자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병정을 생을 하죠. 생을 하기 때문에 이 병정의 생이 비교적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보통 신왕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겁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병정화를 생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병정화라고 하는 거는 을목 기준으로는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놓고 볼 때는 돈을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수단을 재화를 획득하려고 하는 수단을 많이 벌리긴 했는데 애만 썼다야.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해석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을 했어요. 을목이 생을 하겠죠. 을사니까 또 생을 확 하겠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노다공서 애만 쓰고 결실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물론 임계가 있는 경우도 이제 임계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글자들만큼은 극명하진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런 글자를 내가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글자를 설합니다. 이거를 인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설한다라는 거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다른 존재한테 뺏긴다든지 문서를 잡았는데 이렇게 부실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비교적 드러난 작용력들은 이러한 작용력이다. 또 하나 볼 거는 이렇게 뭔가 그 천간의 지지의 에너지들은 그 천간에 뭔가 합극을 하고 지지에도 이렇게 합충을 하는데 다 합과 충에 의해서 일단은 내 원국에 있는 글자들이 반응을 하고 요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특히 을사가 오면 경신을 천합하고 지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신이 위아래로 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물목 일간한테는 이게 관성이 되고 병정화 일간한테는 재성이 되고 그런데 그 글자들이 희신 역할을 하든 길신 역할을 하든 뭔가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했는데 이때가 되면 을사에는 이게 정지가 되는 거야. 작용을 못해. 만약에 경신일주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어쨌든 작용력이 얼음땡이 된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신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가 들어오면 그 경금은 이렇게 장생을 받아요. 장생을 받고 을사가 이게 욕지로 들어오는데 을사를 조심히 봐야 돼요. 갑지는 진중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갑목 대비 겁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물에 대한 분쟁이나 쟁투나 경쟁이나 이런 현상이 갑신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을사년은 사화 중에 장생받고 걸록받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을목하고는
을목하고 경금하고는 어때요? 안명합을 하고 있어요. 즉 을사가 이렇게 화려한 형상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날 수는 있지만 임자 있는 을사란 말이야.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 짝을 짚고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혹은 강렬하지만 아담이 먹었던 사과가 될 수도 있다. 이브가 먹었던 그거는 이미 그렇게 형태로 들어오죠. 가불목들은 사중의 경금이 관성이니까 뭐 직장도 되고 이성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미 남의 임자 있는 게 들어와서 나한테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가불목 할 때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경금은 일단은 장생을 받습니다. 장생을 받고 경금일간이나 경이 어떤 글자들에서 장생이라고 하는 생황묘니까 뭔가 스타트죠.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면서 뭔가의 어떤 출발을 하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화가 천간에 작용하는 내밀한 내면적인 에너지를 보면 그리고 이렇게 그 자수 같은 경우는 해수는 같은 수인데도 명확하게 사해충으로 딱 명확하게 현상이 드러나는데 자수는 비교적 암암리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자수가 이 일간이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양간들은 지지에 다 자수를 깔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딘가에 다 자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자수는 사화를 보면 원래는 암합을 해요. 무게합을 하는데 에너지적으로는 자수가 이거를 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명리 이외에 명리는 음포태를 쓰는데 명리 이외의 다른 학술 체계들은 다 양포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절이나 태나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자수가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자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수가 인성이든 뭐 예를 들어서 무기토일간이면은 뭐가 되겠어요? 재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재원이 좀 내지는 그 수기가 고갈되거나 마를 수가 있다. 직접적인 형충은 없는데, 내가 뭔가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뭔가 이렇게 지체가 된 이런 게 자수의 형상이에요. 축은 사가 들어오면, 그죠? 사가 들어오면 화생토를 합니다. 화생토가 웬만하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화가 축토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성도 사유축 삼합을 하기 때문에 아예 합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생이 지지에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인하고 사는 인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가 있는데 인이 들어와도 인사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이 있고 외부에 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이 피해를 보기가 쉬워요. 인사형이고 왜냐하면 이게 갑은 사의 병되고 병은 인의 장생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의미가 목이 목생활을 쫙 하고 목은 이렇게 소진되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암암리에 형적인 현상을 유발하면서 육친간이나 그런 십성의 배열에 따라 가지고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묘는 비교적 사묘는 그러니까 사화가 있고 묘운이 들어오면 순조롭게 생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묘가 있으니까 그래도 묘가 사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뭔가를 생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도 생의 관계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이 사유축인데 지지에 묘나 미토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해묘미띠들한테는 이거를 삼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삼재. 그러니까 삼재를 볼 거는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뭔가의 전환점이고 시작점이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해묘미 생지를 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역마, 육해, 화계. 그래서 이렇게 뭔가 3년을 미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사화가 딱 들어오면 묘목하고 미토하고를 중간에서 묘미합을 하는 해묘미의 운동성을 중간에 딱 차단을 하지.
이거를 그 격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상문조객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묘미띠 중에 묘미가 있으면서 사년을 맞이했는데 중년의 나이다. 이러면 좀 주변의 연장자들을 좀 잘 살펴봐라. 어차피 어느 때인가는 내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 그런 이별의 형상이 있을 수가 있다. 지는 화생토를 잘합니다. 축하고 진 같은 경우, 그렇죠? 잘해요. 잘하는데 사축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물론 사축도 염려는 해야죠. 만약에 유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으로 바뀌어버려요. 금으로. 그런 어떤 그 나머지 인자에 따라서 이것도 생을 잘 하는데 사화가 진토에 이렇게 설될 수가 있어요. 설될 수가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라망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물 같은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업사라든지 협업사라든지 타자의 관련성에 의해서 뭔가 스타트는 순조롭게 됐는데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러니까 외면적인 모습은 괜찮다. 사가사를 만나면 이건 복음됩니다. 복음돼서 일단 이거는 뭐 을사일주 한번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엎드려 신음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고, 팔자에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유리한 상황으로 직결될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슬픔 2배, 행복 2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쓰면 행복 2배, 잘못 쓰면 말 그대로 입을 쓰고 낑낑거리면서 눈물 흘리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그런 형국. 사화는 이걸 동류라 그러죠. 동류. 잘 흐르는 형상인데 동류. 그러니까 뭔가 물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옴이 방합인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 화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화의 조절이 없는 명식에는, 약한 명식에는 그 화기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화를 잘 쓰는 명조는 오히려 화가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그거에 더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사미도 목생화를 하죠. 이게 다 목생화, 그러니까 화생토를 하는데 화생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오미인 거고 약간 사화가 미토를 생한다라는 거는 우리 온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따뜻한 토가 이렇게 그 온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온기가 머금어져 있는데 술토 같이 확 무슨 막 그 화약고나 무슨 주유소 저장소 같이 탄약고 같이 터지는 물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데 화기를 수렴을 해서 수용을 하긴 하는데, 사화가 진토, 사화가 축토 이렇게 생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생애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사시는 이렇게 육합이죠. 일단은 합을 먼저 봅니다. 합을 먼저 보는데 극합인 거예요. 극합.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형상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의 모습은 합에 의해서 일단은 동한다. 근데 그 형상들이, 이 합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돼서는 결과로는 화극금이 되기 쉽다. 서로 상처되고 눈물 흘리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명리가 원사이드하게만 하려면 그게 무슨 인생을 담론하는 철학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는 왕지랑 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지랑 합이기 때문에 유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이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극금이 되죠. 화극금이 되는데 자칫 어때요? 자칫 유의 세력이 강하면, 축이 가세야 되든지, 그러면 사가 유를 생해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화생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은 반합이니까 이런 합력, 생, 이런 합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육합 다음으로 왕짓긴 합이기 때문에 합의 친밀성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술은 이것도 화생토가 되는데 요 화고의 사화는
여기는 들어가서 머무르는 존재인데 이 사화는 들락날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원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어느 자리에 어떤 십성으로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기가 와서 어때요? 화생토를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러한 양면성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궁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거 뭐 떨쳐내지기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심리적인 무기털관들은 인성을 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불목일관들은 병정화 식상이 들락날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태도나 생활이나 패턴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해수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충을 합니다. 충을 하는데 원국의 해수가 아주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세운에서 오는 충은 70% 이상은 긍정적이다. 뭔가 현 상황에 있어서의 그러한 변화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어차피 이건 그냥 참고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그냥 보세요. 이렇게 내년이 4년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년에 따라 구성으로 보는 거예요. 생년에 따라 가지고 2000년대 이생은 1919를 빼고 두 글자를 더해 가지고 10에서 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내 본명성이 되는 거예요. 본명성. 본명성. 그러면 이제 특기할 만한 거는 요 이황토성, 그러니까 이흑토성, 이하고 800하고 800하고 요 삼목하고 삼벽하고 요 글자들은 여기가 이렇게 이런 흉사를 좀 맡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냥 한번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65년생, 74년생, 83년생, 72년생, 2001년생, 3은 61년생, 70년생, 79년생, 88년생, 97년생, 2006년생 이런 경우들. 중궁에 들어간 경우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요런 띠들은 여기 띠에는 특히 인신사회가 다 걸리거든요. 인신사회가 걸리고 하니까 이게 여기는 보통 이제 곤방이라고 해서 가정이나 어떤 모친이나 남명 기준으로 배우자나 직장이나 뭔가 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뭐 부동산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의 암초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조심을 하면 좋습니다. 조심을. 그리고 이쪽 관련은 병도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런 병들, 이런 게 좀 질환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가서 건강검진 이렇게 좀 받아보시면 좋고, 특히 내년에는 이 800토성이 정유에서는 원래 이 자리인데 이 자리하고 이렇게 대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65년생 같은 경우는 연주가 복음이고 모두 복음이 다 들어오는데 특히나 좀 인신사회로 같이 걸리고 하니까 조금 조심을 하면 좋고, 요런 삼병 목성 같은 요런 띠, 요런 나이들은 이 건방, 큰 자리, 높은 자리, 남편 자리, 아버지 자리, 직장 자리, 정부 자리, 뭐 이런 곳에 깨지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든지 배우 관계라든지 가정 내에서의 부친 간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조금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런 방이, 요런 방이, 요런 방이는 서남방이, 동북방이, 서북방이. 예, 혹시라도 어디 원거리 가거나 장기 출장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조금 내년에는 요런 방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이왕이면 다른 해 이렇게 가신다든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역에서도 역에는 이렇게 우리가 명리는 60간지로 얘기하고 역은 64궤의 순환 사이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을사를 따지면 을이 이제 그 갑에서부터 보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건천 이태택 해가지고 이렇게 태상절 이렇게 택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 내 귀에만 잘 들어오는 소리만 듣지 말고 그리고 여섯 번째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 오선풍 육감수 감수가 되죠. 감수. 그래서 이게 이제 택이 되면 택수 이거를 주역 하경의 47번째 보면 택수곤괴라고 나옵니다. 택수곤괴. 네, 곤괴. 이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그 주역의 4대 난괴 중에 하나인데 이건 형상이 뭐냐면 연못에 차 있어야 될 물이 밑으로 이게 연못 택자예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고 곤궁한 형태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거를 을사하고 매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내가 내 기운을 소모하고 소진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서민들의 삶, 정부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고, 정부도, 국가도, 여당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발달하는 산업이 뭐냐면, 유흥산업. 이런 거. 그죠? 여기는 먹고, 마시고, 암암리에 뭐 하는 거. 이런 데 다 사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음성적으로 딱 을사오성 매칭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을목이 사화를 생하느라고 불타서 불쏘시기가 돼서 사라져 버리듯이 재만 남아 버리듯이 그렇게 곤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즉 외려 내고한 외면은 화려한데 내면은 아주 궁핍하고 결핍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나 속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